예,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해법을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 이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편미분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이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좀 더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거나 이제 푸리에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수식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겠는데, 설령 수식이 이제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푸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푸리에 인테그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열 전도 함수에 대한 푸리에 방정식을 이용한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인 함수 형태의 이제 초기 온도가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을 때 이 온도 양 끝의 온도를 0도씨로 유지될 때 이 절연면 길이 80cm 구리 막대에 작용하는 온도 분포 U를 구하라 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막대의 최고 온도가 50도씨로 떨어지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이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에 대한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리책이라든가 이 공학적인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미케니컬 프로퍼티 값들이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이 열 전도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 X방향 열 구리가 이제 이렇게 80cm 길이의 구리가 있을 때 80cm의 구리가 있고 이 양 끝에 온도를 0도씨로 T가 U를 이제 0도씨로 이제 유지하고, 이럴 때 이제 이 구리에 작용하는 온도 분포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제 1차원 열 전도 문제이기 때문에 1차원 열 전도 문제의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라운드 U 라운드 T는 C 자승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X 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해법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배우면서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초기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양 끝이 0도씨로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초기 조건이 X, T가 0일 때의 초기 조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UXT는 시그마 n 이퀄 1서부터 인피니티까지 bn sin 80 n 파이 x 2의 마이너스 람다 n 자승 t 이렇게 되는데, 이 t가 0인 경우에는 얘가 0이 되니까 요거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fx라 그러고, 얘는 100 sin 80분의 파이 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람다는 이제 이 L 자승분의 C 자승 파이 자승으로 이제 표시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람다를 구하게 되면은 람다는 이제 1.001785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 해를 구하면은 이제 BN이 이제 B1의 이제 구해졌으니까 이 해는 UXT는 100 sin
80분의 파이 x 2의 마이너스 0.001785 t가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제 1785 이제 이거 t가 빠졌는데 t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온도 분포는 이제 이 막대에 구리 막대에 작용하는 온도 분포는 이제 이런 함수로다가 이제 그 표시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막대의 최고 온도가 50도 C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그 이 최고 온도가 되려면은, 얘가 최고 온도가 되려면은 요 사인 함수가 1이 될 때가 최고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인이 이제 1이 되고, 그러면 102에 마이너스 0.001785t 이퀄 이게 50이 될 때 요렇게 되는 t를 구하면은 t는 이제 6.5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에 이 조건에서 이 막대의 최고 온도가 50도 C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6분 3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그 해는 초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제 요 문제의 해가 이제 요거고, 초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요 조건에서 이제 그 풀리의 사인 시리즈를 이용해서 B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B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한 것에 의해서 이제 람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되니까 요 식에 의해서 이제 이 람다가 이제 그 람다 자승이 이제 그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 50도가 되는데 떨을 걸리는 시간은 이제 요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양 끝이 단열된 막대인 경우에 경계 조건을 양 끝이 단열돼서의 조건으로 바꾸고 열 전도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문제에서 이 양 끝을 이제 단열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단열을 시켜 놨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열 전도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운드 U, 라운드 X가 X0가 이제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운드 U, LT가 이제 라운드 X 이게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게 0이고 이제 저게 T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경계 조건일 때,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단열, 양 끝이 단열됐을 때 조건이 바로 이제 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조건에 의해서 이제 이 1차원 열 전도 방정식을 이제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풀이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풀이를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이제 U를 우리가 이제 FG라고 놓으면은 F가 이제 요런 함수가 되고, 여기서 이 F가 요 함수니까 이제 F'은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A하고 B는 이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가 0이 되고, 이제 P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UNTX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일 때 이 구리 막대에 작용하는 온도 분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으로부터 이제 이 초기 조건은 요거고, 그래서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A를 구하게 되는데, A는 이런 방법으로 푸리의 시리즈에 의해서 이제 A 값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상 상태 2차원 이제 열 전도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열 전도 방정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라운드 U, 라운드 T는 1차원인 경우에는 이제 라운드 자승, 라운드 X 자승이 되는데, 2차원인 경우에는 이제 요게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Y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C 자승, 델 자승 이제 U가 되는데, 2차원 정상 상태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변화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그럼 정상 상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에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디, 즉 정상 상태란 말은 시간에 대해서 무관하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무조건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 전도 방정식에서 왼쪽 항에 시간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의 항으로 되어 있는 이 항이 0이니까 이게 이제 요거 이코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인 경우에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이제 이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 문제의 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은 우리가 이제 이 경계 조건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경계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디리칠릿 문제 그래가지고 이 서클 상에서 이 u의 값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u의 값이 스페시픽하게 주어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 서클 내에서 이제 법선 도함수, 즉 u의 그레디언트 값이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경계값 문제는 우리가 이제 러빈 프로블럼을 하는데 이 러빈 프로블럼은 디리칠리 프로블럼과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혼재해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이거에 대한 예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직사각형에서 이제 디리칠렛 바운더리 프로블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직사각형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직사각형에 지금 경계에서는 u 값이 0이고 여기서도 u 값이 0이고 여기서도 u 값이 0이고 요 상판에서는 u 값이 x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u 값이 경계에서 이 서클 내의 경계에서 u 값이 스페시픽한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 문제는 우리가 디리칠리 프로블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요 이제 uxy는 이제 이 세퍼레이션 베리어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하면 되겠는데 이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 해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요런 이 상수값은 적분에 의해서 나오는 상수값은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정의되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인 경우에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u 이퀄 0으로 되어 있는데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인 경우에는 라운드 u 라운드 y가 이퀄 gx로 이렇게 경계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든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한 값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이제 러빈 프로블럼은 이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 디리칠렛 바운더리 컨디션이 같이 혼재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fx가 예를 들면 f hat x가 라운드 u 라운드 y 플러스 u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죠. u 30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이제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한 값이고 얘는 디리칠렛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한 값인데 이 두 개가 같이 혼재돼서 사용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사용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러빈 바운더리 컨디션 조건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윗변에서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제 조금 전에 문제를 계속 풀게 되면 ufx고 이제 uxb는 해서 이제 b가 이렇게 되고 an 스타 값이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열 전도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하는데 이 방법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이제 풀리의 적분과 변환에 의해서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풀리의 인테그랄 또는 풀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이 힛 이케이션을 이제 풀이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 풀리의 인테그랄과 풀리의 트랜스폼은 수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쉽게 풀리의 시리즈의 이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풀리의 인테그랄과 이제 풀리의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전에 배운 것으로 이제 돌아가고 복습을 하면서 풀리의 인테그랄과 트랜스폼에 대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와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막대에서 이제 열 전도다. 무한히 뻗어나가는 막대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막대가 이제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 X 방향으로 무한히 긴 막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열 전도 방정식, 1차 열 전도 방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이 t가 0일 때 이제 fx 값을 가지게 되고, 그럼 uxt는 이 세퍼레이션 베리어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하게 되면은 uxt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제 요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a와 b의 우리가 적분 상수를 이제 결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적분 상수를 이제 결정하는데, 이 풀리의 인테그랄이나 또는 풀리의 트랜스폼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적분 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풀리의 적분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보면은 uxt의 이제 해가 이거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이 dp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초기 조건으로부터 이제 이 해는 t가 0인 경우에는 얘가 이제 1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 이 초기 조건이 ux0가 이제 fx였으니까 이게 이제 fx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ap는 풀리의 인테그랄을 이용하면 ap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p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ap와 bp가 이제 이게 결정되니까 이 식들을 우리가 여기 a, b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요 uxt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함수는 xt는 이제 요런 함수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uxt는 얘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이제 요 값을 가지니까 요것을 우리가 요런 값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럼 얘는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요런 값으로 해가 uxt의 해가 이렇게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히 긴 막대의 이제 온도인 경우에 이제 초기 함수가 fx가 이제 u0고, x가 이제 1과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는 이제 0인 경우에 이제 요런 함수로 이제 f가 요런 함수로 표시되어 있을 때, 이 막대의 긴 막대의 온도를 구하라 그러게 되면은, 이 얘에서 보면은 이제 이 막대의 온도는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 식을 이 바로 요 문제의 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fx가 이제 u0인 경우이니까 요 구간에서,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f가 u가 되는 것이죠. 라지 u. 그리고 이제 이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uxt는 요 경우에 무한히 긴 막대의 온도 분포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이제 0초, 2분의 1, 8분의 1초, 2분의 1초, 2초일 때 이 온도 분포는 무한히 긴 막대의 온도 분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풀리의 이제 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그 조금 전에 예제에 대한 풀리의 조금 전에는 풀리의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 이번에는 풀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풀리의 트랜스폼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처럼 풀리의 어떤 함수 u를 풀리의 트랜스폼은 u 햇이 나온다고 하고 그럼 x의 함수로 간주하게는 열 전도 방정식은 이제 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이 식이니까 얘를 우리가 풀리의 트랜스폼을 하게 됩니다. 풀리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풀리의 트랜스폼 ut 이퀄 풀리의 트랜스폼 c자승 uxx가 되겠죠. 그럼 요 uxx는 이제 우리가 그 uxx는 a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x의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요 값이 이제 그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재성 값이 나오고 c 자승 그러니까 이 풀리의 요거의 풀리의 트랜스폼 값은 c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풀리의 트랜스폼 u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u 햇은 얘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고 풀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하게 되면 그럼 이제 u 햇 wt는 cw 2의 익스포넨셜 함수의 마이너스 c 자승 오메가 자승 t가 되고 이제 이 초기 조건이 요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가 되고 그래서 얘를 풀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이 컨볼루션에 의한 이제 그 해인데 컨볼루션은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이제 그 이 배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연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f와 g가 이 컨볼루션으로 이제 돼 있는 경우에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제 그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fp g x 마이너스 p dp 요렇게 표시되는 것이 합성 곱에 의한 그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저 컨볼루션인데 이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게 되면은 uwt는 요게 이제 그 f 함수고 요게 이제 그 또 다른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g 함수라고 하게 되면은 요 f와 g가 이제 그 컨볼루션으로 이제 그 저 돼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저 문제를 풀게 되면은 요거는 f는 f고 g가 이제 그 요 함수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 가지고 요 함수를 이제 그 적분하게 되면 이 컨볼루션에 의한 이 긴 막대의 온도 분포를 해결하는 방법이 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원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차원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2차원, 3차원이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이 2차원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 이제 그 웨이브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가정으로 단위 면적당 방막의 질량은 이제 그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막은 완벽하게 유연하고 쉴 때 어떠한 저항도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막을 펼쳐서 그 모든 가장자리를 XY 평면에 고정시켜 놓았을 경우에 생기는 단위 길이당 장력 T는 모든 점에서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이제 같으며 운동 중에는 이제 그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중 방망의 변이는 방망의 크기에 비해서 작으며 모든 경사각도 작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그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그 구하게 되면은 이 방막이 이제 이렇게 그 있을 경우에 이 방막에 이제 길이를 놓고 이게 이제 그 이 텐션이 이렇게 이제 그 작용하게 되겠죠. 또 여기에
각도를 베타, 이쪽의 각도를 이제 그 알파라고 했을 때 경사각이 이제 그 작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1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알파 값이 이제 작으면은 0에 가까워지니까 코사인 0은 1이고 또 베타도 0에 가까워지니까 코사인 0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합력은 이제 이 T 델타 X 이제 그 이 시그마 FX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시그마 이제 그 FI라고 하면은 이런 힘의 합력을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힘의 수직 성분과 이제 그 이 수평 성분으로 나눠 갖고 이제 우리가 그 이 뉴턴 제2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뉴턴 제2법칙을 사용하게 돼서 이 식을 쭉 푼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2차원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웨이브 이퀘이션은 라운드 자승 라운드 T 자승 이꼴 C 자승 라운드 자승 라운드 X 자승 플러스 라운드 자승 라운드 Y 자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디멘셔널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원 이제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풀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2차원 웨이브 이퀘이션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모든 경계에서 이제 그 U는 0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니셜 컨디션은 UXY T가 0일 때 이제 그 FXY고 그다음에 T가 0일 때 이 웨이브의 이제 그 벨로시티는 GXY라고 이제 그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 해결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운 방법이 이제 그 이 변수 분리법이기 때문에 변수 분리를 사용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XYT는 FXY 함수와 G의 T의 함수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이 FXY는 다시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로다가 이제 뭐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운 그 1차원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변수 분리 방법과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1차원인 경우에는 UXT였기 때문에 1차원에서는 이거는 FXGT라고 놓고 이제 했지만은 2차원인 경우에는 UXYT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FXYGT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FXY는 다시 HX와 QY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식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 요 부분이 이제 그 달라지게 되는데 요 부분이 얘 부분하고 다르니까 얘를 다시 이제 그 이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GT HX QY 이퀄 UXYT가 되는 것이죠. 요 식을 우리가 이제 그 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2차원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단계로서 이제 그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세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U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고 얘를 이제 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이 서로 다른 함수 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미분해서 같은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수가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요 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2차원 헬름홀츠 이제 그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요 fxy가 이제 그 hx와 qy로 이제 그 구분을 해가지고 요 식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해는 이제 그 요것과 요거의 해로다가 우리가 그 해를 구하면은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2단계 이제 그 경계 조건을 이제 그 요걸 풀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풀이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A, B, C, D는
적분을 하면서 나오는 적분 상수이기 때문에 이 적분 상수는 이니셜 컨디션이나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경계 조건이 이제 그 H0와 HA가 0이고 그래서 여기서 요런 식이 요게 나오게 되고 이제 그 H가 값이 이제 요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Q는 Q0와 QB가 이제 0이기 때문에 P는 이렇게 되고 Q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xy의 해는 h와 q의 함수인데 이것이 이제 요거의 값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진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 g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해가 그래서 이 u는 이 f와 g가 곱해진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이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MN과 B 스타 MN은 우리가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되게 되죠. 그럼 이제 모델의 해는 이제 그 이중 풀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을 이제 그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x가 xy t가 0일 경우에 fxy의 해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이제 그 BMN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요런 해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UT XY0가 이게 GXY를 XY의 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요 식에서 B 스타 MN을 구하게 되면 B 스타 MN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사각형 방막에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이 문제의 해는 즉 라운드 자승류 라운드 T 자승 이퀄 C 자승 라운드 자승류 라운드 X 자승 플러스 라운드 자승류 라운드 Y 자승의 해는 요것이 이제 그 해인데 요게 이 문제의 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이 BMN과 BMN 스타였는데 BMN은 구한 값이 이제 그 이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BMN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B 스타 MN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직사각형 방막의 이제 진동이 이제 이런 조건일 때 이 길이가 A 모일 때 방막의 진동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BMN과 이제 이 BMN 스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UMN, UXYT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MN은 이제 모두 이제 홀수인 경우니까 1, 3, 5, 7, 9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웨이브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웨이브가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에서 이제 라플라스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가 좌표계를 세 가의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X, Y, G로 표시되는 카티시안 코디네이트과 그 다음에 이제 원통이 있을 때 이 원통 좌표계를 사용하는 이 원통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는 R, 세타, G 좌표계인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고 또는 이제 이 구형인 경우 구의 좌표계를 사용하는 이 스피리칼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X, Y, G 좌표계에서 사용된 수식을 우리가 만약에 폴라 코디네이트나 아니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 이 주어진 식을 사용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즉 예를 들면은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이
카티지안 코디네이트에서 사용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제 그 폴라 코디네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바뀌는 경우가 이제 그 우리가 이 2차원인 경우를 보면은 2차원인 경우에 이제 그 x, y 좌표가 있으면 요게 이제 그 r 세타 좌표계로 이제 그 표시하게 되면 요건 이제 세타고 요게 이제 그 r이 되고 그러면 이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이제 r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제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이고 이제 그 이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제 그 아크 탄젠트 x분의 y고 그 다음에 이제 r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r분의 x고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r 자승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r 3승 y 스퀘어 그 다음에 세타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r 4승분의 마이너스 2xy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ux는 이제 이 ux는 이제 다시 쓰게 되면 u 라운드 x는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u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u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게 이제 체인 룰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u를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u를 라운드 y를 하게 되면은 u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u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세타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게 이제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다시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가 되게 되고 요 uy를 y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요 식이 나오는데 요것이 바로 얘는 지금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그 미분 방정식의 형태고 얘는 이제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폴라 코디네이트 관점에서 봤을 때 식, 얘는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봤을 때 식. 하지만 이 두 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결국은 이 식이 가지는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원형 방막에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반지름이 반지름이 이제 R인 이 방사성 대칭해를 구해보자 하면은 요 식이 이제 R이 방막의 R에서 이제 U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0일 때 FR이고 그 다음에 이제 T를 한번 미분했을 때 이 미분값이 이제 GR로 이제 표시되는 경우에 해.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해는 이제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두 개의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 이제 유도가 되겠죠. 그럼 URT는 WRGT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떤 거냐면 요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데 조건이 이 조건과 이제 요 조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WRGT가 되고 얘는 이제 집어넣으면 요런 식이 되게 됐습니다. 요것이 이제 베셀 이퀘이션의 형태인데, 그럼 이제 요 방정식의 이제 해가 요 방정식이 이제 우리가 베셀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셀 이퀘이션에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이 제로다 이제 베셀 펑션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WM이 이제 요런 베셀 함수로다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함수는 이제 GT는 이제 이렇게 표시되고, 그래서 U가 이제 요 베셀 펑션과 이 시간의 함수로다가 이제 이 표시가 되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전체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해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AMN과 BMN은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제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0가 0인 경우에 이제 얘는 0이 되고, 얘가 이제 1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리의 베셀 시리즈를 적용하게 되면은 AM은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예제 문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요 예제 문제는 이제 이 결국은 이제 요게 해고 A 값이 이제 요거로 표시되니까 요것을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은 요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좌표 이제 좌표계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라플라스 3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텐셜 티오리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에 가는 이론이다라는. 그럼 이제 원통 좌표계에서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제 R, 이게 지금 R이 요게 이제 X 성분, Y 성분으로 나눠지는데,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이제 G는 G가 되죠. 그래서 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X, Y, G는 폴라 코디네이트로 가면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G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이 원통 좌표계에서 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원통 좌표계가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좌표계는 이 구형 좌표계인데, 스페리칼 좌표계인데, 스페리칼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얘가 요 점에 있으니까 요 R이 이제 요 값은 R 사인 파이가 되고, R 사인 파이가 이제 지금 X 방향으로는 X는 R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Y는 R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이 G는 R 코사인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구형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형 좌표계와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와의 관계는 X, Y, G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X는 R 사인 파이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R 사인 파이 사인 시타, 그 다음에 R 코사인 파이, 이런 관계식을 카티시안 코디네이트과 스페리칼 코디네이트 사이에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주어진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형 좌표계로 이 식을 바뀌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과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이제 스피리칼 코디네이트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삼아 한번 집에서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좌표계에서의 이제 경계값 문제는 이제 세타와 이제 무관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변수 분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1번과 2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금 전에 문제를 우리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이제 따라가는 식인데, 여러분들이 요 식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넘어가기가 어려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그 저를 찾아와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디스커션 하면은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풀리의 리젠들의 이제 그 급수 사용을 보면은 이 내부 문제는 구 서피스의 이제 내부 포텐셜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피스 상에서 이제 디칠리 조건이 이제 그 요 조건으로 이제 그 표시가 되고, 그럼 이제 그 풀리의 리젠들의 급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N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터널 프로그램인 경우에 이제 그 구의 서피스 외부 포텐셜은 이제 이렇게 표시되고, 이것이 이제 BN 값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예를 보면은 구형 축전기인 경우에 지금 이제 반지름 1pt의 두 금속 방구로 구성된 구형 축전기의 내부 및 외부의 포텐셜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경계 조건이 이 파이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일 때까지는 110, 2분의 파이에서 이제 그 파이까지는 0. 그럼 이제 R이 이제 이 구의 반지름 R이 1이라고 하면은 그 AN은 이제 그 이 내부 포텐셜인 경우에 이제 그 AN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외부 포텐셜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이 BN을 여러분들이 지난 조금 전에 배운 거기서 이제 BN에서 이제 그 구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 구형 축전기의 내부 외부 포텐셜을 이제 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우는 부분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이 편미분 방정식의 이제 그 해가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과 이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라플라스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환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t에 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그 이 하게 되면은 얘는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고, 이 x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런 식으로 돼 갖고 이제 그 요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그 나온 식이 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요 식의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은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는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그 해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S 도메인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그 S 도메인에서 해이기 때문에 이 S 도메인에서 이 해를 우리가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 함수의 조금 전에 그 함수의 해는 이제 요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요 미분 방정식의 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그 구한 해는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t가 0토일 때, t가 2분의 파일 때, t가 2, 4파일 때, 뭐 t가 6파일 때 이렇게 이제 그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3주간에 걸쳐서 이제 그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그 배웠는데, 오늘 배운 이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따라가기에는 이 쉽지 않은 그 강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푸울리에 트랜스폼, 푸울리에 인테그랄을 복습하면서 이 편미분 방정식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푸울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이제 그 푸울리에 인테그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잘 익혀주기 바랍니다.